여러분, 우리나라가 급변하게 정말로 오늘날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된 동기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출현.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거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 지금 보면 대통령을 지나고 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가 있니 저런 문제가 있니 부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뭐에 연루되니 하면서 뭐 구속되고 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 부하의 손에 비명에 가셨지만은 박정희가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군사의 힘으로 집권했다는 이건데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을 똑같이 1960년대 북한이 우리보다 GNP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 수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오늘날 이런 시대를 갖다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을 하고 나서 이 필리핀에 지금은 뭐 G5, G9, 뭐 G11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룹 이 세계적인 건강한 부국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G5가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차관이라도 좀 얻으러 가보자 싶어서 필리핀을 간 겁니다. 어렵게 갔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없는 나라, 거지 나라 대통령이 왔다고 만나주기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닐라 호텔에 미국을 비롯한 일본, 뭐 그때 영국, 프랑스 이런 그날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자는 자리에 마닐라 호텔에서 같이 잠도 자기도 못하고 B급 호텔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귀국을 하면서, 그래 보자 마르코스, 내가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마르코스 너를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타집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어서 생각을 한 게 뭡니까? 그때 마침 독일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광부로 시키려니까 막 사고도 많이 나고 힘든 1000m 지하의 광산에서 일하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병원의 간호사, 뭐 사람이 어떤 죽고 나는 것 때문에 그 시체도 다스리하고 이런 힘든 일들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리브게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좀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간부가 그 당시 엄청난 간부가 갔습니다. 간부가 가고 간호사들이 갔는데, 여기 혹시 독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간부나 그 간호사를 하신 분은 안 계시죠? 남해 독일 마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해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그 파견된 독일의 파견 간부와 간호사들,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박정희가 독일에 차관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로 갑니다. 그 가는 과정들 뭐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막 거쳐서 가는 이런 것까지 생략하고요. 독일에 가서 간부와 그 파견 간호사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지만은 우리의 후세만이라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면서 연설을 하면서, 그 자기가 준비해간 연설문을 다 읽지도 못하고 눈물바다가 되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 들었죠? 예. 그게 그 시절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 정말 시커먼 석탄에 걸려 있는 얼굴의 모습과 그 가운을 입었지만 간호사들을 보면서 그 훌쩍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연설을 다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 심정에 내려와서 계속 그대로 그 간부와 간호사들한테 그 당시 준비해간 아리랑 담배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이거 전해주고, 리브게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눈물을 멈추지 못하니까 리브게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서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줬다는 이런 슬픈 사연들이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겁니다. 박정희에 대한 그 슬픈 사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리브게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정말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얼마 있어서 정신도 차리기 전에 전쟁을 겪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에 이 힘든 일들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파병을 했다. 차관을 좀 달라, 차관을. 그러니까 독일의 이렇게 대통령이 뭐를 보고 당신들 나라, 아무것도 없는 당신들 나라에 차관을 내가 주겠느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정을 한 겁니다. 이 강부들이 있지 않느냐, 간호사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그 당시 독일 돈으로 1억 5천만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1억 5천만 마르크를 차관으로 빌려옵니다. 400억 하면 지금은요, 돈 많은 사람들 400억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창원에 기업하는 사람들 한 400억 하면 뭐 돈 뺄 건 아닌 거라는데, 그 당시에 400억이란 돈은 엄청 큰 돈이죠. 그거를 빌려주기로 리브케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하니까 리브케 대통령이 참 딱한 모습도 듣고 이야기하니까, 아, 여보게, 내가 일본에 그래도 오랜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일본에 좀 배상을 해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소리에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우리가 식민 통치를 단행했던 그 나라에 어떻게 차관을 빌리러 가겠느냐. 빌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리브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설득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프랑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협의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2차 대전 후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옛날에 지배당했던 그거 생각하지 마라. 가서 일본한테 차관 좀 달라 그래라. 보상도 좀 달라 그래라. 그래서 박정희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아, 어디에 가서든 돈을 빌려야 이 나라를 갖다 건설을 발전시킬 건데 돈이 없으면 뭘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면 돈이. 그래서 어서 1965년도에 일본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요청을. 그 당시 일본이 외자를 8억 불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1965년도 당시에 8억 불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한테 보상금으로 3억 불을 주고 2억 불은 차관으로 빌려주면서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돈 8억 불 중에 5억 불을 한국에다가 차관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그래도 부족하던 그 나름대로의 일제시대에 있었던 기술들도 좀 전수했었고, 그렇게 부족하던 그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현대조선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구성되게 된 거예요. 대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1965년도 그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그 적었는데,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도로가 생기면 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단한 정도가 아닌 사람이죠. 박정희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를 진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볼 것인가를 모든 생각을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때 외국 자본을 좀 더 들어오기 위해서 그 당시 60년대 후에 저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항만공사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항만공사를 자 우리가 따기 위해서 오일머니를 좀 버리고자 이래서 그 당시 건설부 장관을 갖다 보냈던 겁니다. 사우디에. 사우디에 보니까 건설부 장관이 갔다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게 뭐냐면, 각하 안 되겠습니다. 왜?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근로자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이 없다. 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한 잔 먹어야 뭐 되는데 술이 없다. 그리고 또 여자도 없다. 그 여자를 와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끄떡끄떡하면서 그런가.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현대의 정주영 씨를 보낸 겁니다. 정주영 씨를 당신이 사우디에 한번 가보겠나. 그 항만공사 할 수 있는가. 그때 정주영 씨가 태국에 지금은 말하면 고속도로지만 그 당시 고속도로 비슷한 걸 건설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갖다가 사우디에 보내니까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 가서 딱 보니까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더운 날씨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낸 겁니다. 야, 낮에는 자고 밤에는 시원하니까 밤에 일하면 되겠다. 이게 발생입니다. 발생. 그 다음에 뭐
술과 여자가 없다는데 그 이슬람 국가가 술 안 먹잖아요. 술과 여자가 없으면 돈 많이 벌이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많은 돈을 벌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중히 들어서 박정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물이 또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물은 어쩔 거냐. 가마솥가 옆에 바다입니다. 바닷물 보올려가지고 담수화시켜가지고 건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와서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정유영 씨였어요. 그래. 당신을 보내니까 안 되기도 됐네. 그래서 우리가 파견돼가지고 현대건설에 가서 그 사우디 항만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우디가 엄청나게 기름 펑펑펑 쏟아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받아오게 된 거예요. 받아와서 또 우리나라에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정말 6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 서울 청계천 다리 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청계천이 다시 그걸 했다가 복구시켜 가지고 너무 무리하는 좋은 시설로 되어 있죠. 그 당시에 60년대 후반에 청계천 다리 밑에는요 전쟁 고아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고아들 거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거지대장 김춘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얻어먹는 고아들하고 그 거지들 그 밑에서 그 사람들한테 리더 역할을 하면서 절대로 너가 나쁜 짓은 하지 마라. 그 청계천 다리 밑에 그 사는 그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서섭지 말고 깡통 나르고 뛰어가서 도와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얻어만 먹지 말고 시민들한테 뭔가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밥을 한 숟가락 얻어먹어라. 그렇게 해서 걔들이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 깡통에 저거 밥그릇이고 또 두드리는 노래기구입니다. 그 깡통을 두드리면서 노래했죠. 그때 뭐 했습니까? 허절 시구 들어간다. 이래된 박수가 노래가 나가십니다. 손도 말하고 가했습니까? 박수 치고 건강하고 도와주고 그런데 절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절 시구 들어간다. 차 한 잔을 들고나 보니 일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일 뿐이전이요. 이에 두 잔을 들고나 보니 이제 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리다. 상에 숫잔을 들고나 보니 삼전이라고 하는 것은 삼배춘 삼배. 이거 다 했고 뭐 욕하면 뭐라 그러 욕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60년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정말 우리 산업화되는 그것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전부 열심히 일만 했죠. 1970년대 예? 새마을 그 새마을 운동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1968년 12월 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를 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합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안 외우면 선생님이 집에 안 보내줬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냥 태어나니 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조선의 정말 빛나는 을을 오늘에 되살려가지고 안으로 오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 말 정말 여러분들 이 국민교육헌장 390석자를 보는 것은요 내버릴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타고난 저만의 소질을 개발해서 우리의 처지를 약질에 삼아 지금 어려운 이 우리의 처지를 약질의 발판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살려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을 1968년 12월 5일 날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를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국민교육 헌장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뭐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국민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좀 정부가 다 생각을 껴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서 앉으면 고수도 치고 윷놀이를 놀고 술을 먹고 하던 이런 거 안 된다. 전부 일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70년도에 여러분들 지금도 세계에서 배우러 있는 게 새마을운동. 다 새마을 분회장 출신이고 지도자들 하신 분들이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너도 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거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노래는 다 아시죠? 잘 살아보세요 노래 아시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박수 치세요. 잘 살아보세요와 새마을 노래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